김건우 기자가 준비한 이 아이템을 보면은 참 여과 장치가 없다, 거스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너무 막말하네요. 후너스, 야, 후너스 어제 오늘 하한가입니다. 예, 어제 오늘 하한가. 쓰고 이제 하한가인데 네. 지금 하한가 잔량이 124만 주죠. 그러니까요. 현재 예, 거래량 거래량 6만 6만 주밖에 안 되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네. 예. 최대 주주였던 예. UI가 14개월여 만에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47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겨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왜 먹튀를 했을까? 네, 자 일단 후너스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네. 후너스는 이제 1979년에 설립된 화학제품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약 유통. 30여 년 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가지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작년 매출액 이제 2천억 원 정도 나왔었고 오. 영업이익도 한 47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예,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그 정도 나온 걸 봐서는 안정적인 사업인 건 그러니까. 틀림없는데 네. 이 회사가 지난해 9월에 이제 UI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온콜리스 바이오파마라는 일본에 있는 에이즈 치료제 개발 회사를 이 회사 후노스가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했죠. 야,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 예. 이때부터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 회사는 이 UI라는 회사는 이 종근당에서 30년간 근무했었던 안순길 이제 박사라는 분이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온콜리스라는 회사를 싸게 사오셔가지고 이 후노스에 파셨거든요. 네. 후노스에 팔았다. 예. 그리고 이제 온콜리스는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증시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온콜리스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 에이즈 치료제 거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하고 일단 로열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는 이례적으로 증권사에서 목표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UI가 이게 후너스가 상당히 화학제품 유통하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었고, 근데 UI가 그러면서 이제 그 에이즈 치료 개발을 하는 그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는데, 예. UI가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왜 먹튀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UI가 당시에 약 36%의 지분을 45억 원에 사왔거든요. 그 지분에다 추가적으로 지분 취득한 거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70억 정도에 취득한 걸로 계산을 하는데 70억 정도. 예. 그거를 440억 원에 팔았거든요. 후너스에다가. 후너스에. 예, 후너스는 그 와중에 BW도 찍었어요. 신주인수 건물을 200억 원을 또 찍었었고 자기 자산이 이제 뭐 부동산을 또 250억 정도 매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살려고 막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빠져나간 거죠. 근데 의심스러웠던 건 이제 후너스 매각 배경이죠. 네. UI가 왜 팔았냐? 왜 팔았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어떤 재정난이냐면 UI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임상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리고 온콜리스 지분을 팔았을 때에 거기에 따른 세금이 약 한 100억 원 정도가 나왔대요. 그걸 이제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UI가 지금 전기세 낼 돈도 없다. 그래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기세는 못 내고 있군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1차적으로는 370억 정도 벌었고 그리고 이번 지분 매각이 되면은 당시에 사들인 돈하고 계산을 하면 약 100억 원 정도 또 차익을 봐요. 또 벌어. 예.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딜 갔느냐.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상당히 많은 차익을, 그러니까 100억에다가 아까 300억 정도 하면 400억, 500억? 그렇죠, 500억. 500억 정도. 500억에다가 돈을 또 추가로 또 벌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온콜리스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추가로 또 100억을 주기로 했어요. 후너스가.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왜 그 회사 이렇게 됐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제가 의심스러웠던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후너스가 정말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면은 왜 그 UI가 이번에 지분 팔 때에 현재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을까? 예, 지금 이 15일까지만 해도 이게 6,950원이었거든요. 매도 가격이 6,500원이에요, 주당.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유망하면은 10,000원 넘게 주고 팔아야죠. 그러니까요. 왜 그런 또 그 상당히 싸게 팔았다. 유망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 관해 가지고는 좀 지금 시장에 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 뭐 아무래도 첫 번째 설은 실제적인 UI도 약간 피해자일 수 있다.
피해자? 머니 게임에서. 왜냐하면 이 온콜리스를 인수할 때에 돈이 없이 인수했어요. 무자본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인수할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황을 보면은 남의 돈을 빌려다가 70억 가지고 빌려가지고 다시 팔았는데 그 와중에 머니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쩐주들한테 당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쩐주 이름까지 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 그리고 이때에 그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기존 최대 주주가 나간 과정도 조금 석연치 않아요. 이 어떻게 했냐면 이 지금 UI 전에 최대 주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분을 일부 사고 나머지 지분 장내에 털게했거든요. 그 털 때마다 공교롭게도 후너스는 굉장히 좋은 호재 자료를 내놨어요. 네. 그러면 자료를 낼 때마다 팔았거든요.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UI 입장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온콜리스 매각 차익도 있고 또 후너스 매각 차익도 있고. 그렇죠. 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전기세를 못 내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온콜리스를 인수할 때 그 매각 인수 자금을 댔던 그런 흔히 말하는 선수들한테 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 뭐 이건 정확히 회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럼 이제 UI 이후로 이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후너스의 주인이 된 선수라고 하면 또 그렇고 새 주인은 그 평주개발이라고. 평주개발.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평주개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업 개발하고 골프장 개발업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 평주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5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면 자산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현금도 별로 없고요. 작년 2011년 재무제표는 이제 공시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제 10년도 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야, 평주개발. 골프장 건설, 뭐 부동산 개발회사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뭐 일각에는 뭐 평창동하고 충북 음성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1,500원 가치다. 그래서 이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후너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블록딜이 나와 있다. 예, 일부 지분이 블록딜이 나온 게 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UI가 이 평주 개발에 약간 매달려 있는 상태다. 어떤 거냐면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평주 개발이 사실은 만약에 내가 그 회사 대주주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평주개발에 만약에 이렇게 싸게 넘겼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의심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회사를 좀 매각해가지고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단 첫째적으로 후너스라는 회사의 가치는 있다. 예. 왜냐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온콜리스라는 이 바이오 기업이 거짓말은 아니다. 일단 개발은 하고 있는데 이 개발을 그럼 치료제 언제 나오냐 궁금하잖아요. 치료제가 2014년이나 15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 2년간 끌고 나갈 돈이 필요한 건데 지금 제 최대 주주인 UI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래서 넘긴 거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줘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본이든 타이든 어쨌든 시장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거라면은 꼭 그 본질 가치를 따지기 전에 최대 주주 리스크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너스의 이 월봉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번 이게 1,000원대에서요. 그러니까요. 쭉 올라갔었어요. 14,000원. 네. 14,950원까지 폭등하다가 지금 다시 5,000원 이하로 밀려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1,000원대 들어갔던 FI들은 대부분 엑시트 했다고 하더라고요. 엑시트 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이 현재 좀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평주개발과 어떤 그 UI의 관계 이게 이제 조금 어떤 실마리가 좀 풀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실마리가 풀려야 되고 평주개발이 본인들이 사실은 바이오 기업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이걸 왜
인수를 하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만큼 자금을 넣어서 여기 회사를 육성할 건지, 결국에는 머니 게임이 아니라 우리는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를 시장에 입증을 해야 주가가 다시 반등할 여지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너스도 뭐 이렇게 그 정상적인 기업이었고, 온콜리스도 뭐 그렇게 뭐 완전히 실체가 없는 그런 바이오 회사는 아니었고, 그런데 유아이와 평주 개발이 또 가운데 그래서 끼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어떤 거였냐면요. 네. 아까 이걸 이례적으로 애널이 커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딱 한 곳이었는데 그 애널분은 지금 증시를 떠났더라고요. 아, 저는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저보다 분명히 많이 알 알 텐데, 테니까. 알 텐데. 이런 제가 그분이 처음 이 리포트를 냈을 때에 정말 용기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회사 더군다나 1,000원에서 만 얼마까지 간 회사를 어떻게 커버를 하냐. 하지만 본인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치료제를. 치료제를 믿는다. 네, 그래서 물어보러 전화했더니 퇴사했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퇴사할 때에 마지막으로 좀 리포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투자자분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퇴사할 때 퇴사 기념으로. 그러니까 야. 이거를 이제 본인이 퇴사하지를 못한다라든가 네. 어떤 마지막으로 좀 팔로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아마 그런 것들은 좀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서 좀 한번 좀 뭔가 좀 추적이랄까, 조사할까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예. 보니까. 알겠습니다. 김건우 기자, 이 후너스 확실히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뭔가 정말 이 무시무시한 게 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피부로 팍팍 와닿습니다. 자, 후너스 기업 가치는 뭐 나쁘지 않은데 오늘 대주주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예. 네, 오너 리스크가 지금 주가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분 남았는데 탐험 얘기 짧게 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